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아이 돌봄 서비스 수요에 비해서 공급 부족으로 효과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광주시 아이 돌봄 서비스의 현 주소와 그 대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아름 리포터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좋은 제도네요. 왜냐하면 수요가 많다는 건 마음에 든다는 얘기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가 무엇인지부터 짚겠습니다. 네, 일단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 돌보미가 직접 찾아가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부모의 양육 부담을 낮추고 시설 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시행된 정책입니다. 예, 뭐 말만 들어서는 다들 환영할 만한 그런 정책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양육 공백이라고 하셨어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네, 대표적인 게 맞벌이 가정이고요. 뭐 장애 부모 가정이거나 다자녀 가정 등 이런 것들을 양육 공백이라고 하는데요. 예. 양육 공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광주광역시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안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를 통해서 다양한 육아 관련 서비스를 안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이돌봄 서비스는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책입니까? 네, 이 아이 돌봄 서비스는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돌보미를 가정으로 파견하는 사업이고요. 예.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으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에서는 이 소득 수준에 따라서 시간당 1,744원에서 11,630원의 비용으로 아이를 마음 놓고 편하게 맡길 수 있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나네요.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군요. 합리적인 가격에 믿을 수 있는 돌보미에게 맡길 수 있다는 이런 장점 때문에 이제 많은 가정에서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 아이 돌보미 서비스 신청하거나 이용하는 가구의 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네,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요. 지난 3년간 수요를 보면 광주의 경우는 2021년에는 2,031구에서 2023년에는 24%까지 증가를 했고요. 전남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2021년에는 3,194가구이던 신청 가구 수가 지난해 경우는 3,693가구로 늘었습니다. 그만큼 물론 예산도 증가를 하고 있고요. 예, 아이를 맡길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믿어도 되느냐, 이제 그 사람 그리고 이런 이제 보육료가 될 텐데 예산도 지금 같이 늘었다고 하셨거든요. 가구 수가 늘어나는 마음에 따라서. 근데 뭐가 문제가 될까요? 바로 가정에 파견되는 돌보미 숫자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지난 3년에 광주를 보면요. 120여 명만 늘었고요. 전남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40명이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턱없이 좀 부족한 상황인 거죠. 왜 이걸 하겠다고 신청자가 더 없는 겁니까? 사실 아이 돌보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신청을 해도 활동 가능한 아이 돌보미가 없어서 부모들은 좀 취소와 재신청을 반복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그 번거로움에 대한 이야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광주 여성가족재단 아이키움 서은 담당자에게 종합적인 이야기 듣고 오겠습니다. 일단은 신청을 했을 때 시기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대기 순서를 기다려야 될 때도 있고 바로 배정을 받는 경우도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기 순서를 기다려야 될 경우에는 기한을 한정을 할 수 없다는 내용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실 때는 결제를 이제 아이 행복카드, 국민 행복카드로 결제를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 결제를 하려면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을 하고 카드를 등록한 다음에 이거를 이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냥 좀 가볍게 빨리 이제 신청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신청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이런 부분이 좀 번거로울 수 있는 상황일 것 같아요. 그리고 결제를 한 부분에 있어서 며칠간 이용하겠다 하는 거에 대한 결제를 하고 나서 이제 진행이 되는 걸로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결제 등록 자체가 되지가 않았다고 한다면 이용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런 내용들에 대한 문의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계산하거나 신청하거나 이런 번거로운 과정 때문에 불편함을 겪는다라는 거하고, 그리고 아이 돌보미가 좀 부족하다, 내가 신청했을 때 바로바로 오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좀 있거든요. 아이 돌보미가 부족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일단 아이 돌보미가 부족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양성 교육 기관이 부족합니다. 두 번째로는 돌봄 노동자의 처우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그만큼 양성하더라도 또 그만두는 분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양성 교육 기관이 부족한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네. 광주시는 현재 이런 상황 때문에 교육기관 한 곳에서 내년에는 한 곳 더 늘려 이 수요를 좀 더 감당하겠다라는 계획이 있고요. 전남도 역시 기존 영광 서부권에만 있던 교육기관을 순천 동부권에 한 곳 더 추가로 지정해서 양성폭을 조금 더 늘린다는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이제 공공 서비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가정은 자연스럽게 그냥 민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2021년 전국 보육 실태 조사에 따르면 비혈연 개인 양육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민간 육아 도우미 활용 비율은 76.8%로 공공 아이 돌보미를 이용하는 숫자에 비해 약 3배 이상 높았습니다. 이 결과만 봐도 여전히 정부의 관리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양육 사각지대가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이 돌보미 서비스와는 다르게 이렇게 민간 서비스의 경우는 정부 지원금이 전혀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100% 이제 개인 부담인데 금액적인 부분도 이제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도우미 업체 선정과 신원 검증이 모두 양육자 개인 책임이라는 점도 부담이자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 현재 민간 돌봄 서비스 업체 등록이나 인증 제도 등 정부 차원의 관리 체계가 전무한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다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육아 도우미 고용할 때 뭐 인적 서류 이런 거 확인하시죠라고 말하는 것도 좀 내 아이 돌봐줄 건데 기분이 상하지 않을까 싶어서 좀 주저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물론 가족관계 증명서, 건강 확인서 등 기본 인적 서류 확인은 하고 있지만요. 범죄 경력 조회 등 중요 신원 확인 증명 권한은 없어서요. 모두 이것은 양육자 몫으로 남겨진 상황입니다. 네.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등 양당 모두 부모의 육아 부담 경감을 위해서 민간 돌봄 제도화 개정 법안을 발의했지만요. 아쉽게도 국회 종료와 함께 현재는 폐기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필요하다는 걸 계속해서 얘기를 해야만 이것도 다시 네. 또 부활을 할 텐데 물론 공공 돌봄 서비스가 제일 좋아 보여요. 근데 100% 그렇게 할 수가 없다면 이제 민간 서비스 부문에서도 정부에서 관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정부 차원의 관리 체계 무조건 있어야 되고요. 여기에 더해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낮은 임금과 불안한 고용 형태 때문에 현장에서는 인력이 부족하고 결국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선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공공연대 노동조합 이준남 부위원장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처우 개선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아이돌봄 처우가 지금 낮아서 매년 한 3천여 명을 양성하고 있지만 3천여 명이 또 현장을 떠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저희 아이돌봄이들은 교통비 등 실제로 일을 하는데 필요한 필수 업무 경비 이것을 좀 지급을 요구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1년이 되나 10년이 되나 임금이 다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장기 근속 수당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외에도 아이돌봄이들은 근무 시간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 각 가정에 연계돼서 일을 할 때만 이제 소정근로 시간이라 그래서 임금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단시간 근로자가 이제 월 60시간 이하를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는데요. 단시간 근로를 하시는 분이 전체 약 30%가량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하는 시간이 적다 보니 이제 저임금 구조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성가족 월 기본 근로 시간을 60시간 이상으로 해달라 이런 요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두 가지 문제를 아까 지적해 주셨거든요. 하나는 교육할 수 있는 곳이 좀 부족하다. 네. 또 하나는 처우 개선을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처우 개선에 관한 얘기거든요. 네. 그렇죠. 이제 개인에게 우리는 이 시간에 필요하니까 이때만 와서 저희 아이를 성심성의껏 돌봐주세요. 좀 희생을 해주세요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열악한 노동 환경 속에서 그냥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건데 이런 처우 개선에
노력을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장기 군속 수당도 좀 해보고. 네. 예, 어떻게 지금 돼가고 있습니까? 사실 계속해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사실 개인의 희생으로 인해서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네.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일상을 떠받치는데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돌봄 노동자들을 그동안 우리 사회가 정당하게 대우해 왔는지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제라도 그에 걸맞은 대우와 보상을 정상화하는 일에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네, 나의 귀한 아이들을 돌봐주는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좀 안정적인 이런 처우가 돼야만 그분들도 저도 할게요 이렇게 신청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광주광역시에서 출산 장려 정책으로 정부와 함께 아이 돌봄 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는 이름에 걸맞게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관련 내용 광주광역시 여성가족과 손은영 출산지원팀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국가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군요. 아이 돌봄 서비스. 그만큼 네, 필요하다는 맞습니다. 이유일 텐데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아이 돌봄 서비스 종류는 생후 3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영아 종일제 서비스와 생후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에게 기본형과 종합형의 시간제 서비스, 질병에 감염된 12세 이하의 아동에게 질병 감염 아동 지원 서비스, 사회복지시설이나 보육시설 등 기간 연계 서비스로 세분화되어 있고 네. 기본 이용 시간, 기본 이용 요금 등의 각기 다르고 정부 지원 또한 소득 기준에 따른 가구 이용별로 차등하여 지원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서비스가 동일한 지원 체계에서 언제 어디서나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 국가지원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예. 지금 현재 그래도 이용하는 율도 좀 높지요. 어느 정도나 이용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2024년 6월 기준으로 1958 가구에서 21만 건의 서비스를 이용하였고 이는 전년 동기간에 19만 7천 건에 비해 6.5%가 증가하였습니다. 22년에는 2280가구 36만 건, 23년에는 2519가구 40만 건 서비스를 이용하여 매년 증가 추세이고 약 1,050명의 아이 돌보미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이용해보고 만족도도 높다는 얘기겠군요. 네, 만족도는 높습니다. 예. 교육이라고 하면 어떤 교육을 받고 여기에 투입이 되십니까? 교육은 이제 아이돌보미가 이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그 아이돌보미 했을 때, 뭐냐면, 뭐 젖병소독이나 기저귀 가는 네. 거 이런 것도 당연히 교육 포함되겠군요. 네네네네. 그렇게 보고, 이제 혹시 이제 아이돌보미에 대해서 뭐, 아동학대라든지 뭐 그런 기본적인 교육은 필수 교육으로 받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런 게. 네. 근데 이제 뉴스에서 가끔씩 돌보미가 아이 학대하는 경우가 또 있어서 그런 경우는 네네. 없었습니까? 저희는 그렇게, 아직은 저희가 뭐 그러면 저희도 이제 그 부모님들께서 바로 있잖아요. 네. 아이돌보미 바꿔달라고 전화를 바로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 현재 보니까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많이 적다고요. 우리 시에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지금 아이돌보미 돌봄 수당이 돌봄 아동의 연령과 상관없이 돌봄 수당, 즉 기본 시급이 동일하다 보니 아이돌보미들이 4세나 12세 아동 돌봄을 선호하고 시간제 영아 돌봄의 경우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업무 강도가 높여 꺼려하므로 영아 돌봄에서 서비스 대기가 발생하고 있고요. 네. 이에 우리 시는 영아 돌봄의 경우 아이 돌보미에게 추가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또한 신규 돌보미가 원활하게 양성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강주대, 강주여대로 교육기관을 2개소로 늘려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영아가 좀 더 힘든가요? 어린 아이일수록?
어린 아이일수록 왜 그러냐면 네. 아직 있잖아요. 저희가 3개월에서 36개월이 영화로 보고 있는데 예. 엄청 더 말을 할 수 있는 거하고 걸어 다닐 수 있는 거하고 아직 거기는 말도 못하고 하니 더 힘들죠. 2배로 더 예. 힘듭니다. 신규 돌보미 교육기관을 1개소에서 이제 2개소로 늘린다고 하셨는데 이 정도면은 이제 넉넉할까요? 아니면 아직도 부족합니까? 저희 이제 뭐 교육 저희가 1,050명인데 아마 이제 교육을 저희가 지정이 있잖아요. 항상 네. 그 기간 언제부터 언제 이렇게 지정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항상 필요로 할 때 열려줄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할 계획이고 2개면 저희 시 정도에서는 아직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이제 제공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처우가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좀 조사를 해보니까 저희도 그건 어떻게 개선하실 예정이십니까? 이제 서로 이제 저희도 이제 그 아까 영아 돌보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여성가족부에서 계속 추가 수당을 좀 지급해 달라고 그러고 하고 예. 저희 이제 교통비라든지 교육에 참여하시면 그 교육비 지급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네. 세세한 부분까지 저희도 그 돌보미들한테 내용을 받아서 지금 저희도 국가에다가 여성가족부에다가 계속 이렇게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아이를 낳아도 키워줄 사람이 없어서 낳는 거를 이제 주저하는 부부들도 좀 꽤 많은데 이렇게 네네. 도움을 주시는 일을 하고 계셔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제가 먼저 좀 드리고 또 예, 감사합니다. 급하게 아이를 맡겨야 할 곳이 없을 때 정말 필요한 거거든요. 시민분께 예, 한 말씀 해주십시오. 우리 시는 출생 양육 부담은 줄이고 부모 행복 지수를 높이기 위해 양육 후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고 양육 부담을 어떤 방식으로 덜어드릴지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시책을 펼치기에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언제나 어디서나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돌보무 공공성과 확장을 위해 연령대, 계층별 더욱 든든한 틈새 육아 돌봄 서비스를 강화해 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여성가족과 손은영 출산지원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정말 어린아이들은 말은 못하니까요. 그만큼 따뜻한 마음으로 돌봐줘야 되는데 인성이 갖춰져 있는 분들이 이 돌보미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정말 간절한 부모를 대변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겠습니다. 광주시 입장 계획 듣고 왔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들 아이 돌봄 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돌보미 양성에 이제 조금 더 지금도 신경을 쓰고 있지만 더 신경을 써줘야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낮은 출산율과 인력 유출, 그로 인한 지방 소멸의 원인 가운데 하나가 마음 놓고 아이들을 맡길 수 없는 데 있다는 것일 텐데요. 네. 양육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오랜 연구에서도 확인된 만큼 아이 돌봄 서비스의 개선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정부와 지자체의 과제일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고맙습니다. 한아름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